여기에서는 지구 평평설이 사실이에요. 캐릭터와 스토리가 더 위에 레이어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퀴즈. 기생수는 그러면 로우 판타지일까요? 하이 판타지일까요? 합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낯선 분이랑 같이 앉아 있어서 당황하셨나요? 네. 이분은 바로 웹툰스쿨에 한번 콩자 작가님과 출연을 같이 해주셨던 성코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이제 재미의 이유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네. 본인의 소개를 멋지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근데 2년 전에 네.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맞다, 네. 죄송해요. 우라사와 나오기 설마 특집. 잊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2년 전에 우라사와 나오기 특집으로 맞아요. 제가 나왔었어요. 우리 나왔었잖아. 네. 일단 저는 청강대 만화 콘텐츠 스쿨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고요. 네. 또 이제 웹툰 작가, 만화가로서는 성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 2월 어린이 과학 동화로 이제 2월호로 완결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끝내고 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연재 작품이 딱 10년이 채워졌더라고요. 와, 10년 동안. 2014년 말에 네네네. 시작했으니까 와. 10년 동안의 연재를 이제 마치고 3월, 그러니까 지금이 4월인데 3월 동안에 그 어떤 출판사나 그런 연재처의 그런 편집자 혹은 PD님 분의 연락을 전혀 안 받는 그 시기를 보내게 됐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마감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네네네. 이제는 3월이 되니까 안 받게 됐다. 한 달 동안 전혀 안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허전하지 않으셨어요? 좀 좋았어요. 진짜요? 과거에 내가 참 수고를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웹툰 연재는 진짜 주간 연재라서 많이 힘들잖아요. 바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어린이 과학 동화는 격주간이고, 그러니까 제가 따로 기간제 연재하는 거는 월간이거든요. 짧은 페이지라서 뭐 그렇게 바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기획할 때 한 번, 보낼 때 한 번, 수정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달이라도 한 3번 정도는 편집자와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전혀 없으니까 좀 신기한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10년 동안 어린이 과학 동화와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연재를 통해서 계속 판타지 장르만 해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교수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야. 데뷔작도 이제 솔라보이라고 이제 하이 판타지로 했고, 네. 소녀 판타지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 과학 동화,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네. 다시 어린이 과학 동화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다 보니까 다 판타지, SF 이런 거를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네.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판타지나 SF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판타지나 SF를 보다 보면 그리고 만들려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나는 설정 짜는 게 너무 재밌어요 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뿜뿜 네네. 풍기는 친구들과 저는 그 작품 즐기는 건 좋은데 세계관을 설정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서 접근을 못 하겠어요 라는 지망생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코 작가님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관을 좀 쉽게 짤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아까 판타지나 SF 작품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교양 삼아서 과학자분들께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얘기들도 팟캐스트나 아니면 유튜브를 즐겨 듣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내용에 팍 빠져들어서 어머, 저 지금 해주신 저 문장은 내가 전부 다 저 이론을 이해했다고 볼 순 없지만 저 문장은 되게 낭만적이야. 뭔가 누군가에게 맞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불변한 어떤 얘기로서 이론적으로서 막 증명이 될 수 있는 얘기 같아서 저거는 뭔가 로맨스에서도 써먹을 수 있지 않아? 과학 이론 중에 한 문장인데 네네. 그거 하나로 뭔가 이야기를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런 이렇게. 아이디어가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안 그래도 이 스쿨에서 만화 세계관 설정이라는 수업도 하시니까, 그리고 네. 판타지 장르, SF 판타지 장르를 오랫동안 연재하셨으니까 이런 저의 궁금증을 뭐인지 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판타지 혹은 SF 장르에만 세계관 설정이 필요한 걸까요?
근데 사실 엄연히 말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가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러니까 일단 세계관이라는 단어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네요. 예,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뭐 마블의 세계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들 알고 있지만 그 용어의 정의를 말하라고 하면은 맞아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네.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음. 눈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영어로 치면 그 세계관의 관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시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굳이 판타지가 아니더라도 이제 작가님들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세상을 그러네요.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그쵸. 작품의 색깔도 달라지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작가의 가치관도 세계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화관을 막 이제 수업하면서 정립해 가고 가치관도 있고 네. 뭐 종교관, 정치관 그쵸.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한 작품을 만들 때 이제 한 작품을 만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니까 없는 가상의 세계건 맞잖아요. 그쵸. 현실을 아무리 현실 반영을 무이더라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냥 완전 현실 로맨스라고 해도 그 작가가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작가의 세계관은 참신해라고 말하는 게 굳이 판타지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세계관 설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네. 이게 좀 판타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실물 같은 경우는 세계관을 뭔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채택하는지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는지인데 네. 판타지는 세계관을 본인이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만들어야 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 현실을 바탕으로 한 거는 굳이 만들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나열되진 않는데 어떻게 세계관을 내가 이해하고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따로 만들어야 되진 않죠. 아, 네. 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진짜 비유가 중요한 거군요. 그냥 현실을 바탕으로 한 거는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그런 관점이 더 중요한 거고. 사실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좀 범위가 넓은 거죠. 네네네. 네, 원래는. 근데 판타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가가 조금 더 주안점을 둔? 그렇죠. 어쨌든 가상의 이야기인데 그게 심지어 우리 현실이 또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하나하나 요소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설정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상상력이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언뜻 저는 들기도 해요. 많이 뭐 즐겨 보기도 하지만 비슷비슷한 설정인 것도 같은데 어떤 작품을 보면 이건 또 참신하네. 이거 내가 되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참신하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보는 것과는 별개로 나보고 갑자기 그 장송의 프리랜이나 던전문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네. 그냥 뭔가 짜게 되면은 뭔가 짤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너무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판타지에서 약간 판타지로 좀 범위를 좁힐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계관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판타지를 좁히면 일단 세계관 설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유형의 판타지를 하고 싶은지부터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파악하고 나면 내가 이 작품을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까지 안다면 세계관 설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것 중에 더 중요한 요소를 먼저 잡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작품 몇 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몇 개. 한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만? 네. 이거 판타지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기도 했는데 옛날 팀버튼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위노나 라이더와 조니 뎁이 청년 시절에 아주 파릇파릇한 모습을 가지고 가위손이라는 영화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만들어진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만들어진 존재인 가위손, 손이 가위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불완전하고 만들어지고 가위가 손이 가위니까 사람들이 되게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랑 사랑에 빠지는 그 여성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팀버튼 감독의 작품들은 진짜 아주 많은 작품들이 판타지이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 팀버튼 감독의 작품들은
비슷한 그 뭔가 미장센, 미술 설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뭔가 외로워. 주인공이 네네네. 외로워요. 나는 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누구에게나 다 이해받고 싶고 나는 사랑하고 싶어. 그런 주인공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판타지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가이손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로우 판타지와 하이 판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이손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90년대 작품인 거 아세요? 제가 너무 옛날 작품을 말씀드렸네요. 옛날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30년 넘은 작품인데요. 맞아요. 되게 근데 오래됐어요. 아직도 진짜 그 팀버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얼마나 작품이거든요. 아름다운데요. 네. 근데 로맨스라는 이제 전체적인 장르에서 맞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인조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조인간인데 손이 이제 칼날 같은 사실 말이 가이손이지 가위라기보다는 막 칼 맞아요. 같은 기괴한 느낌을 그쵸. 연출하고 있는데 그 손을 가진 자가 짝사랑을 한다면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사실 너무 슬프잖아요. 기괴하고 슬프고 네. 약간 팀버튼 감독이 보여주는 그런 세계관은 되게 기괴한 동화 같아요. 맞아요. 기괴한데 어딘가 좀 예뻐요. 그쵸.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할 것 같은 우리의 그냥 네.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은 네, 작품도 맞아요. 그렇고 네. 빅피쉬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가위손을 왜 제가 하이판타지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쨌든 그 이야기는 우리 지구의 현실을 무대로 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 자체라기보다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네. 이제 했기 때문에 네. 비교해 보자면 로우 판타지는 현실을 무대로 한 혹은 현실에서 좀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 그렇다면 좀 근미래 이야기 같은 SF도 굳이 따지면 로우 판타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구에서 시작하는 시간을 거니까. 달리는 소녀는 그렇죠. 로우 판타지, 판타지네요. SF 판타지라고 네네네.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이제 중심 소재로 삼은. 그쵸. 네. 하지만 결국은 지구 어딘가의 이야기니까 뭐 서울에서 벌어진 좀비물이라거나. 그렇네. 백투더 퓨처도 로우 판타지네요. 그렇죠. 백투더 퓨처 이것도 꽤 오래된 작품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옛날 사람이라. 너무 좋아요. 백투더 퓨처는 네. 시간을 소재로 한 이야기 중에 네. 진짜 아직도 명작인데 그것도 이제 근미래 이야기로 이제 펼쳐지는 거니까 네. 그 주인공은 현실에 살고 있는데 미래로 가고 이제 과거로 오가는 맞아요. 이야기잖아요. 네네. 이제 현실을 기반으로 한 로우 판타지. 이런 로우 판타지는 비교적 설정할 게 하이 판타지보단 많지 않다. 그렇네요. 이미 지구라는 게 존재하고 맞아요. 네, 세팅이 돼 있는 것들이 비교적 많이 있어요. 근데 가위손이 하이 판타지라고 제가 느끼지를 못했던 게 꽤 그럴듯하게 그냥 미국의 현실적인 어떤 주택가가 네네네. 등장을 해서 그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네. 이렇게 잡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언덕 어딘가에 그 인조인간이 맞아요. 있는 집이 성이 있죠. 그 성이 원래는 만들어낸 그 박사가 있는데 맞아요. 죽어버렸죠. 그 가위손이라는 존재를 만든 박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사실 그 가위손을 빼고 인간의 손을 달아주려고 했다가 죽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운의 그런 주인공이 거기 그쵸. 버려져 있었는데 맞아요. 어쩌다 이제 함께 인간과 생활하게 되다가 벌어지는 이야기이죠. 네네네. 네. 그러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하이 판타지와 로우 판타지가 미묘한 경계선에 있는 작품이긴 하네요. 그쵸. 딱 경계선에 있는 작품을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말씀해줘가지고. 죄송해요. 네. 너무 옛날 작품이고 경계에 네. 있는. 근데 근데 재밌네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약간 경계가 저는 확실하게 더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가위손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20세기에 20세기 어느 중반에 시점에. 어느 그 약간 그냥 중산층의 미국인들이 사는 그런 배경인 것 같지만 네. 말씀해 주시니까 꽤나 가상의 어떤 세계관이 확실했어요. 네. 네. 오히려 가이손 얘기하니까 좀 로우 하이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로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현실의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헷갈리게 기반에 하시네. 깔려 있어서 그러면 하이 판타지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네네네.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하이 판타지는 진짜 알기 쉬워요. 진짜 이 현실의 지구와는 다른 동떨어진 가상의 공간을 직접 작가가 이제 창조해내는 던전밥 작품을. 같은. 그렇죠. 던전밥이나 뭐 이제
왕자의 게임이나 아, 반지의 그쵸. 제왕 같은 그쵸. 거, 반지의 제왕. 뭐 진격의 거인 같은 것도 그렇네요. 해당되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근데 사실 레퍼런스가 서양 어딘가에 유럽 어딘가의 도시 같은 느낌을 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상의 공간을 처음부터 만들어낸 건 맞으니까 그쵸. 그건 하이판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네요. 네, 맞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걸로 우리는 하이 판타지와 로우 판타지를 구분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위손이나 또 제가 뭘 예를 들었었죠? 빅피쉬나 저 팀버튼 감독도 있었고, 네, 아까 뭐 백투 시간을 퓨처도 달리는 있었고. 소녀나 네네네.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면 음. 확실하게 말씀해주신 대로 하나의 중심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타지라는 세계관을 버리더라도 이 얘기는 흘러갈 수 있어. 아, 그렇죠. 로맨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하이와 로우에 상관없이 얘를 중심으로 하니까 조금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부담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로우 작품을 로우 판타지, 하이 판타지 어떤 쪽으로 작품을 잡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게 판타지 기획도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것. 네. 그럼 어떤 요소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요소가 있고 네네. 네, 어떤 류의 작품들은 좀 덜 써도 이 많은 요소들 중에 좀 덜 써야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써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일단 세계관 설정에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될 요소를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네네네. 좋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럼 하이 판타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로우 판타지도 해당은 되지만 하이 판타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시간 설정, 그러니까 시공간 설정이 시공간 필요해요. 설정. 그쵸. 시공간 설정. 이거 시공간 너무 당연하지. 설정. 세계관인데. 그쵸. 네. 가장 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나누면 시간 설정을 해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공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조금 다른 게 네. 주인공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정을 하는 과정이 스토리잖아요. 네. 근데 그 스토리랑은 좀 달라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인공이 이렇게 주인공의 시간 여정이 순서대로의 네, 여정을 스토리라고 스토리. 치면 네. 세계관에서 말하는 시간 설정은 그 뒷배경을 맡고 있는 거대한 그 시간대. 역사 같은 네. 시간 연대표 타임 테이블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하이 판타지는 그게 설정을 해두면 좋은 게 우리 현실의 지구로 치자면 우리는 빅뱅 이론을 채택하고 있죠. 네네네. 세계관을. 네. 근데 그쪽 세계관은 창조론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에 와 복잡해. 네, 신이 그러니까 이 어떤 세계를 신의 창조했다. 어떤 신이 네. 다른 신한테 잘 보이려고 네네. 지구를 만들었어. 이런 느낌으로 서사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창조, 뭐 세계가 창조했듯이 가이아가 네네. 만들었어. 근데 교수님 신화 내러티브 수업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많은 신화들이 그쵸. 있잖아요. 어떤 거대한 신이 네.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세계를 만들었어. 그쵸, 라고 그쵸. 하는 것도 창조론.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창조 이야기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많은 신화들이 또 이제 뭐 종교들이 이제 사실은 창조론 쪽으로 많이 네네네. 그런 신화들이 있죠. 네네. 그리고 하이 판타지들 많이 보면은 이제 어떤 신이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계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이걸 전 세계 창조라고 하거든요. 네. 세계 창조 그 다음에는 신화가 있어요. 네. 신들의 이야기. 네네. 그 다음엔 전설. 신들은 같지만 인간도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전설적인 시대. 그 다음은 역사. 네네네. 실제 인간들의 역사 이야기. 네네네. 마지막이 현재. 네네. 예. 이때쯤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고 전설이나 역사 구간에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인공이 어느 구간에 있든 간에 이 거대한 세계관의 이 타임 테이블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이거는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그러면, 시간의 설정. 시간 설정이죠. 네.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배경으로 네. 흘러가는 우리의 이 시공간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연대표라고 타임테이블, 해야 될까? 시간대?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대기? 저희 둘의 이야기는 딱 지금 이제 뭐 80, 9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쪽의 이야기밖에 없지만 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 그쵸. 전부터 그쵸. 빅뱅 이론을 중심으로 그쵸. 해서. 네, 그렇게 과학적으로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세계관 속의 시간을 가공의 정리할 작품을- 필요가 있다. 네, 가공의 네네.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 시간 설정을 본인이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공간은 그러면 이 네. 공간의 기후는 어떻고? 맞아요. 그쵸. 네.
공간 설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계관 설정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사실 상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예, 그 음.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음. 대륙 네. 그리고 뭐 강, 산 음. 그런 곳과 그 땅 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들 사실 그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사는 곳하고는. 네, 그럼요. 만약에 중력이 약해.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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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중력을 계속해서 이 땅에 붙이고 살 수 있도록 뭐 장치가 필요해. 이런 설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로우 판타지도 가능해요. 아, 약간의 중력이 다르다. 음. 그러니까 이 구역에 오면은 중력이 제멋대로야. 이게 매트릭스 그 네, 애니매트릭스의 네, 단편에 네, 네.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로우 판타지에서도 SF에서도 약간 우리 현실의 그 법칙을 그치. 꼬아서 시간도 마법계, 마법 진을 그리면 네네. 뭔가 달라져. 여기에 기류가 달라져. 아. 뭐 이런 것들? 마법 소녀물 같은 거. 네네네. 네, 마법 소녀물도 사실 로우 판타지죠. 현실에서 마법 소녀가 등장한 거니까.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뭔가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물리 아니면 지리 아니면 뭐 화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도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숲속의 담이라는 웹툰도 SF 웹툰도 네네. 기후가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일들 우리의 우리 같은 것도 네네네. 그렇고.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고 음. 이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부터 나타나는 얘기들이니까 와 시간대와 그러니까 타임테이블과 연대기와 그리고 공간적인 어떤 이런 설정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 웹툰에서 특히 좀 그 SF 아포칼립스물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작품들은 그 이제 그 공간 설정, 특히 이제 자연 요소 같은 게 그 세계관 설정에 필요한 요소들 중에 더 중요하게 차지를 하겠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재밌다. 그리고 또요 또 공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공간 설정도 사실 이제 이런 땅, 국가 이런 설정을 한 뒤에는 그것도 있지. 땅과 국가. 나라들. 그치. 예. 음. 근데 주인공이 사실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과 집 그리고 행동 반경에 있는 공간 이 설정도 사실 그러니까 메인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 그렇네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치면 그 뒤에 무대 설정. 그치.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세계관 설정.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왜 한 건물에서 일어나는 무슨 미스테리 스릴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추리물. 공간 정해서. 네네. 그런 것도 그 집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집의 인테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건축 구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그 트랩이 설치돼 있는가. 그치. 무엇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아이템인가.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설정이네요. 설정이죠. 네. 공간 설정이고 특히 시간 설정에서는 잘 못 느끼는 공간 설정에서만 되게 강하게 드러나는 게 그 작가의 미장센. 그러니까 아까 그 팀버튼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맞아요. 이런 게 공간 설정에서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제가 어슐러 르긴이라는 그 SF 소설가의 소설을 좋아하는데 그분은 시각적인 것들을 아예 배제하고 글로만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늘 제가 굉장히 먼 곳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저기를 먼 곳을 어디를 가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인지 왠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뭔가를 조망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관의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같이 딱 그게 동화가 되는 거죠. 바라보는 그 효과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 분은 글로써 내가 어떤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까?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는 그 시각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니까 만화나 웹툰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각적인 미장센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웹툰이든 만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시각 예술이니까 보여지는 거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시간과 공간을 설정함과 동시에 미장센마저도 설정을 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지점이 세계관 설정이 이래서 매력적인가?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어려운가요? 그거는 들으시는 어, 분들이 하긴. 들으시는 분들이 네. 생각하실 문제고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 설정과 공간 설정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몇 가지 안 돼요. 네. 대표적인 건 네네. 여기서 이제 구조라는 걸 설정해야 돼요. 구조는 뭘까? 구조는 네. 공간하고 조금 다른 게 사실 공간으로 넣어도 되긴 하는데요. 굳이 말하자면 행성의 모양, 하이판타지로 치면 행성의 모양이 사실은 지구 자체에 동그랗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평평한 세계일 수도 구조 있다. 자체가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그 오프닝 자체가 네네. 그 지구 평평설에 그쵸, 그쵸. 그 납작한 맞아요, 그에서 맞아요. 이제 건물들이 막 막 올라오고 산이 올라오죠. 올라오고 네. 그게 오프닝이거든요. 네네. 중세 판타지는 거기에서는 지구 평평설이 그치.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거기가 세계관인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 자체를 달리할 수 있고 신기하다. 재밌다. 네, 근데 이 구조가 그런 모양새로서의 구조도 있지만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가부장제 구조, 어, 모계 사회 뭐 이런 건가요? 이제 아주 캐릭터적으로 가면 그런데 이거는 좀 세계관적으로 보자면 매트릭스 같은 작품은 네. 현실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가 현실이 아니죠. 진짜 현실은 뭐지? 진사 현실로 갔더니 시궁창이야. 이거가 구조잖아요. 무엇이 리얼인지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이거. 테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테마를 말하기 위한 구조인 거죠. 재밌으면서 어렵다. 이 네. 구조는 어려워요. 네. 음. 약간 그 구조를 어렵게 짠 작품이 있는가 하면 매트릭스처럼 네네. 이제 그냥 진짜 이 현실에서 갑자기 노트가 떨어졌어. 근데 그 노트에 이제 이름을 쓰면 죽는데 라는 데스노트면은 네. 그냥 현실 자체 그대로 살고 있다가 그것도 벌어지는 구조군요. 일이에요. 그거는 되게 쉬운 게 사신계라는 구조밖에 없어요. 아, 인간계가 네. 있고 사신계가 있어. 네네네. 사신계에서 노트가 떨어졌어. 라는 구조. 개를 말하는구나. 그렇죠. 이 세계가 있다면 그것도 구조예요. 네네. 그리고 굿플레이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굿플레이스를 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드플레이스를 가기도 해. 네. 그게 그렇죠. 네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승물 같은 거, 그쵸. 신과 함께 같은 맞아요, 것도 맞아요. 이제 저승을 사후세계로 가서 구조화하잖아요. 이제 계속 심판을 받아가는 그쵸. 그것도 구조죠. 그런 신기해, 게 신기해. 구조입니다. 단테의 신곡도 구조화돼 있어, 지옥이. 그렇죠. 네, 그쵸? 완전 그러네요. 나 다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연옥 막 나오고.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법칙. 우리 현실에서의 세계관에서는 이제 중력, 네. 뭐 양자역학 이런 법칙에 의해서 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도 이런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도 양자역학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이판타지 세계관에서는 마법이라는 법칙으로 살고 있죠. 네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 나루토 같은 세계관에서는 인술 이런 닌자의 어떤 그런 능력, 이능력. 그래서 많은 이능력자물들은 그 이능력에 대한 것들의 법칙을 많이 짜놔야 돼요. 맞네요. 네. 그래서 각자의 역할도 따로 있고. 그 법칙이 사실 약간 액션물이 되면 능력화되는 경우가 그쵸. 많죠. 그래서 이능력자물이라고 많이 하고. 그리고 신수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내가 알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사실은 신수들이 있어. 이게 사람마다 뭔가 네, 이렇게 신수가 있어. 수호해주는 신수. 네네네. 그게 능력화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능력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액션물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서사물에서 주인공은 어떤 힘을 가지고 그럼요. 독특한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우리들도 네네. 특별한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네. 그게 그걸 좀 현실물에서도 좀 그쵸. 극대화돼서 네네. 유난히 좀 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관계를 더 잘 맺어 간다든지 네. 아니면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그 구조에 맞는 능력 하이판타지로 치면 그런 능력들도 법칙이 되는데 사실 법칙. 어떤 한 국가나 종교가 있다면 거기에서 내세우는 규칙이나 룰 네네네. 혹은 그 세계에서 이거를 지켜야만 하는 거 네네네. 그런 것도 다 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제가 봤던 그 웹툰 중에서
그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죠. 네, 근데 진짜. 여기에서 이 아기를 키우려고 네. 할 때 누군가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돼. 라는 것도 그 세계의 법칙이겠네요. 그렇죠. 법칙. 그 규칙과 법칙 같은 것들을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음. 약간 세계관 설정이라고 흔히 말하는 설정 같은 게 법칙 설정이 되게 많아요. 아. 예, 그게 좀 많아요. 음. 그걸 규정을 지어야 작품의 그런 좀 물론 행동 패턴이 좁아질 수는 그쵸, 있지만 그쵸. 예, 좀 더 명확하게 그쵸.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캐릭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든지 다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사람이 가장 윗사람이고 그거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야 돼. 라는 식도 꽤 많은 것 같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꼭 판타지만이 세계관 설정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린 게 현실물에서 세계관 설정을 많이 했던 작품이 최근작으로는 오징어 게임. 아, 그렇네요. 오징어 게임은 사실 그쪽 세계로 넘어가면 사실 그렇네. 이 세계나 다름이 없어요. 맞아요. 게임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오, 그 맞네요. 규칙에만 따라야 돼요. 네네네. 그런 것들의 설정 하나하나가 법칙이라고 아, 볼 수 있겠고요. 네네네. 그럼 지금까지 4개. 공간 설정, 시간 시간 설정, 공간 설정, 그리고 구조. 법칙 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의식주, 의식주.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 양식. 네. 이거가 리얼하지 않으면 어딘가 좀 투박하고 그냥 설렁설렁 이러겠거니라고 짜면은 어딘가 리얼함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 의식주. 그럼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에서 선두를 먹는 거. 그것도 식이죠, 식. 네, 네. 식에 해당하는 그쵸. 거. 무언가를 먹는 거, 그리고 어떤 곳에 사는 거, 어떤 음. 집의 양식이나 어떤 옷을 입는가 같은 게 그 작품의 세계관과 잘 어우러지는가 되게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 예전에 배트맨 그 비긴즈였나요? 그때 배트맨이 너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디 높은 산, 눈이 막 흩날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막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배트맨의 세계관하고 되게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가 현실의 어떤 고통을 잊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이 세계처럼 보이는 그런 동양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배경이 등장하는 곳에 가니까 아, 얘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고 모험을 하고 있고 그러네. 성장을 하고 있구나. 방황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네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이질적인 분위기가 그런 느낌을 훨씬 더 배가시켰던 것 같아요. 의식주도 살짝 그 공간 설정처럼 미장센이 중요하겠네요. 무대 그러네요. 설정, 미술 설정, 네네네. 감독이 작가가 보여주는 그런 비주얼 같은 게 중요할 수 있고 네. 마지막은 문제예요. 문제. 이 문제. 문제는 이제 스토리랑은 조금 다른 게 사실 스토리랑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이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좀 근원적인 문제가 뭐야? 아, 네, 알겠어요. 바로 아시겠어요? 네, 이것만 알겠어요. 얘기했는데. 네. 한번 예를 그러니까 들어보시겠어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네네네. 이 엄마라고 생각되는 이 돌봄을 하고 있는 그 분이 이 아기를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데 어떤 그 절대자 같은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이게 그 절대자가 허락을 안 해줄까봐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근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진짜 엄마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뭔가 와 함께 살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어떤 이 존재 그렇죠. 캐릭터의 근원적인 욕망이 자꾸만 결핍으로 일어나. 어떻게 보면 딜레마 네네네. 뭐 이런 것도 그렇네요. 네네. 그게 근원적인 문제 아닐까요? 여기서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엄마를 만나도 같이 살 수 없어. 그쵸. 진짜 엄마를 만나러 갈 수가 없어. 그 문제가 그 주인공의 여정의 그런 어떤 갈등을 약간 야기하는 요소면 좋아요. 네네네네. 네. 그런 문제가 사실 재난물 같은 경우는 어떤 재난의 요소가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저 그러면 네. 개같이 탈출. 개같이 탈출. 네, 개같이 탈출도 되게 반려견들이었는데 갑자기 네네네네. 그 세상이 망해버렸어.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주인공인 나는 너무 겁이 많아서 주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돼. 근데 자꾸만 너 안 나가면 죽어. 빨리 나와. 네네네. 그러면은 그것도 되게 그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근원적인 갈등. 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욕망이 있지만 그쵸. 가로막혀 있어. 내가 너무 겁쟁이라서 주인이 안 돌아와서. 그것도 문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뭔가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 욕망에 의해서 서로 갈등을 야기해 왔고 전쟁도 해왔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항상 늘 문제는 존재했던 건데 그러네요.
세계관을 만들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심어줘야 된다는 어. 거죠. 예, 거기 안에서 스토리가 또 꼽힐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사실 요 제가 말씀드린 시간 설정, 공간 설정, 그리고 구조 법칙, 그리고 의식주 문제. 약간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요거를 좀 기초적으로 설정하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 설정은 했다. 음. 요걸 가지고 작품을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음. 제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음. 사실 그 이상 더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그 세계의 그 국가의 정치나 종교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네. 그리고 어떤 몬스터가 있다면 괴물이나 환수 같은 것도 설정을 해야 된다. 또 있고 이제 무기와 장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들, 도구 같은 것들,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영역인 것 그렇네요. 같고.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이거를 말씀해주신 6가지만 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야기를 더 전개시키려면 말씀하신 그 세부 요소들이 간간히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6가지를 짜면 좀 연쇄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 6가지는 하이 판타지뿐만 아니라 로우 판타지에서도 좀 설정을 해야 하는 요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요소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이제 내 작품이 로우 판타지인가 하이 판타지인가도 알았어. 근데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중요하게 표현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네. 세계관 설정에서 어느 거부터 좀 약간 무게를 잡고 들어가야 될지가 좀 눈에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판타지인지 로우 판타지인지를 정하고 그게 가장 큰 이제 우선순위고. 먼저 정하고 네. 그 다음에는 내가 만든 작품에서 예를 들어서 가이손처럼 로맨스 위주인데 네. 약간 세계관은 조금만 거드는 거일지 아니면 네네네. 이 세계관 자체가 이야기를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지를 정해라.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네. 나루토와 진격의 거인을 비교로 들어보자면요. 나루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캐릭터를 가장 중요시했던 네네네. 작가님이 이야기를 캐릭터의 성장과 함께 세계관도 같이 확장된 이야기라고 짐작이 되고요. 네. 진격의 거인 같은 작품은 그 작가님 자체가 세계관에 대한 설정, 치밀한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네네네. 세계관 설정을 치밀하게 잡아두고 들어간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좀 두 작가님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은 세계관을 중심으로 했던 세계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작가님이 만든 거고 나루토는 네네네. 캐릭터를 중요하게 여겨서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세계관이 더 확고해지고 더 점차 더 많이 만들게 되었고. 그렇죠. 사실 1권 때는 마지막 권쯤에 어떤 그런 세계관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네, 그쵸. 네, 사실 맞아. 많은 독자님들이 이제 그런 나루토의 뭐 세계관 설정에 대한 뭐 구멍 같은 거를 그치. 얘기하는 독자도 있어요. 그쵸. 근데 진격의 거인을 놓고 막 구멍 얘기를 하는 독자는 별로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렇다는 네네네. 거는 진격의 거인 작가님은 그쪽 세계관 설정을 조금 중요시했겠다. 사실 근데 좋은 판타지 작품들은 이걸 가장 중요시했다고 해서 다른 걸 등한시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라고 해서 그 캐릭터들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도 탄탄하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많은 진망생 분들이 특히 아주 큰 규모의 판타지를 이제 짜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막 짜는 경우에 약간 어려워지는 요소가 이 세계관 설정에 계속 이제 파고들다 보면은 사실은 캐릭터와 스토리가 더 위에 레이어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네, 세계관 설정이라는 거는 연극이나 뮤지컬로 치면 배경에 무대 설정, 네네네. 배경, 연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더 앞으로 보이면 그렇네요. 안 되잖아요. 캐릭터들은 뒤에 가려져 있고 캐릭터들이 어쨌든 나와서 사건을 추동시키면서 이야기를 보여주고 네네네. 뭔가 그쵸. 대사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무대가 일을 해. 물이 계속 흐르고 네네네.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얘기만 난 이런 계속 아름다운 있어. 거 약간 난 이런 정말 섬세한 뭔가 설정 하나하나를 잘 보여주고 싶어 라면서 캐릭터가 혹시 묻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그렇네요. 진격의 거인은 정말 묵직한 세계관이지만
캐릭터가 묻히진 않았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걸 잘 표현했고 음. 나루토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가 애초에 매력적으로 잘 이제 확고하게 잡힌 상태에서 매력적인 관계성 같은 걸로 시작해서 네. 스승과 제자 그리고 이제 우정, 이제 음. 친구 이런 기본 테마를 가지고 끝까지 가져갔거든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세계관이 커지면서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캐릭터, 우정, 그리고 어떤 스승과 제자의 그런 서사 네. 끝까지 잘 표현했으니까 그쵸. 그건 또 좋은 작품으로 맞아요. 나올 수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상했던 작가님들이 모두 다 난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상하지 못하게 네. 분량이 늘어나면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너무 십상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설정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분량이 많이 늘어날 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사랑하는 이제 일본 출판 만화들 옛날 소녀 만화 계열들이 그쵸. 드래곤볼 같은 경우도 그쵸. 피콜로 대망에서 맞아요, 작가는 맞아요. 끝낼 생각이었는데 나루토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루토도 이제 중급 닌자 시험쯤 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엔딩을 준비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작품이 너무 인기를 끌고 그게 이제 한 출판사의 어떤 이제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네네네. 섣불리 그쵸. 작가 마음대로 끝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시네탑은 좀 더 진격의 거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네. 세계관 자체가 그 이야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탑이라는 존재. 그걸 이제 적층 구조라고 어. 계속 탑이 이제 계속 쌓여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 음. 적층 구조. 아까 세계관 설정 중 구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구조를 되게 중요시했던 작품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애초에 세웠던 어떤 가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계관을 잘 만들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네네. 생각과 그 또 반대의 가정도 있었던 거죠. 네. 세계관에 너무 그러니까 세계관만 만든다고 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야. 근데 이 두 개가 듣다 보니까 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막 들으면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세계관을 만들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막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세계관을 너무 견고하게 썼다 보니까 이야기가 들어갈 틈이 안 보여.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기준은 그 세계관 설정을 짤 때 네. 아까 말했던 요소에서 그래도 내가 이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좀 잘 짜야지라는 건 알았다. 그 정도 시점에서 네. 캐릭터와 스토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꽃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네. 세계관 설정을 약간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관계도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계속 더 설정을 해도 짜나가면 된다. 그게 또 스토리에도 아까 말씀해주신 네네. 대로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네.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미술 설정 같은 게 그 작품만 가위손을 딱 떠오르면 그 이렇게 얼음을 조각하는 네. 그 이미지가 아름다운. 떠오르는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내 눈이 내리는 그 네. 이미지가 네.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캐릭터나 스토리가 묻혔다면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 그쵸. 네, 결국은 맞아요. 기괴함만 있었겠죠. 그렇죠. 네, 되게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야라고 네, 네, 하면서 네. 극장을 나갔을 텐데.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가위손이 진짜 30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오래된 작품이야라고 하면서도 다 알 수 있는 거. 캐릭터는 다 알잖아요. 네네. 좋아하면서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로맨스가 기본으로 깔고 갔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동화적인 로맨스가 그쵸. 있었기 기괴하고 때문에. 동화적이지만 네. 이제 그런 근데 로맨스를. 그거를 더 전면에 보여주고 그거를 받쳐주는 그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빛날 수가 있었다. 네. 그러면 세계관 설정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잘 만들고 싶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이어 앞에 눈에 보이는 레이어에서는 무조건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의 관계성을 그쵸. 위주로 한 장르가 먼저 등장해야 된다. 어쨌든 내가 캐릭터와 스토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이야기 각본이잖아요. 이거를 상위하는 요소로서 존재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것만 잘 염두하면서 짜 나가면 그치. 네. 그 아까 말한 6가지 요소를 그쵸. 하나씩 짜 나가면 이제 그게
저는 스토리에도 도움이 되고 음. 캐릭터 설정과도 네. 연결되면서 네. 네, 작품이 더 그 음. 걸음이 풍부해진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타지랑 SF는 세계관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야기의 내용을 유형화해서 나눈 장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야기를 받쳐주는 세계관, 그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좀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명확한 구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짠 뭐 SF로 치면은 정말 많은 명작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백투더퓨처도 말씀해주셨지만 막 에일리언, 기생수, 기생수 얘기 그치. 못했네요. 네네. 기생수, 에일리언 예. 이런 세계관이, 그러니까 독자들이, 관객들이 너무 매료돼서 이 세계관을 오히려 너무 중시하게 되고 이 세계관이 너무 중요해라고 그치. 해서 이제 캐릭터와 스토리를 좀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지망생들이 네네네.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에일리언에서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우리가 되게 기괴한 어떤 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기에도 모성이 있는 건가? 그렇죠. 네, 그런 네. 어떤 탄생과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저들에게도 있는 건가? 에일리언이란 장치를 통해 사실은 음. 그런 미술 설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내면에 맞아요. 대한 얘기를 하고 그쵸. 싶었던 거니까. 인간의 가장 고귀한 어떤 네, 그런 가치 같은 것들?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기생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인간이 하고 있는 그 행위들, 너희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행위들이 정말 지구를 위한 일이냐?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 맞냐? 너희가 하는 그 행동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냐? 라고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장르잖아요.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너무 독특하고 기괴한 그 설정이 놀랍다 보니까 매력적일 수 있죠. 네, 네. 매력적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서 내가 네네네. 감동을 받았나 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쵸, 하지만 네. 그게 오히려 후순위가 될 수 있는 거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기보단 앞에 레이어에 두어야 될 거, 무대 앞쪽에 세워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캐릭터와 서사와 감정 이런 우리가 거다.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감성. 그게 그쵸. 더 전면에 내세워져야 된다. 그걸 살려주기 위한 낯선 세계관.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굉장히 제가 궁금했던 지점을 너무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이거 정리해서 영상 나오면 뭔가 학생들한테 보여줘도 그러고 나는 좀 쉬고. 농담입니다. 네. 그 되게 막연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내가 그 작품에서 재밌었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 작품은 이런 부분이 잘 된 거였구나. 그리고 맞아요. 스타워즈는 어떤 면에서는 로맨스도 있고 정치적인 면도 있는데 모든 그 인간 삶을 아우르는 내용이 더 전면으로 보이는 가운데서의 그런 SF 판타지한 설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돋보였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 기생수는 그러면 로우 판타지일까요? 하이 판타지일까요? 로우 판타지. 예. 합격입니다. 너무 기뻐. 네. 네. 지구에서 갑자기 어떤 기생수가 그쵸. 등장한 기생수라는 거니까요. 외계 생명체가 등장한 거니까. 외계 네. 맞죠? 그거 되게 첫 페이지에 나와요. 1페이지에 누군가가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지구는 이제 이래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기생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그 조그만 게 이렇게 귀에 들어온다거나 몸에 들어가서 그 바로 들어가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게. 근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외계겠지. 이게 외계니까요. 쭉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타자화를 시키잖아요. 인간 너희들은 뭐 이러면서. 네, 그쵸. 너희랑 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왜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을 관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력적인 것 외계인이라고 같아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세계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또 생기고 SF나 판타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면 언제라도 또 요청 드려도 되나요? 네, 오늘은 세계관 설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사실은 뭐 판타지로 해서 뭔가 사실은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있으면은. 근데 뭐 또 2년 뒤에 불러주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저번 우라사와 네. 나오키가 2023년이었으니까. 아니죠. 네, 자주 나오셔야죠. 네, 아닙니다. 독자님들이란다. 네,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댓글에 반응을 해주시면 또 금방 나와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세계관이 얼마나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감동받는 그런 어떤 판타지나 SF 작품은 과연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세계관이 중요한 어떤 것들, 요소, 세계관을 구성할 때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성코 작가님께서 이렇게 친히 나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영상이었다. 아 그런가요? 네,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메모하면서 들으셨을 너무 것 같다. 수업 느낌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수업 느낌은 아닐걸요? 네, 되게 재미있는 어떤 알겠습니다. 교양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출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고요. 성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